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익산 지역의 비닐하우스 100여 동이 물에 잠겼습니다. 단 2시간 만에 150mm의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일기예보가 전혀 들어맞지 않으면서 농민들은 피해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익산시 망성면의 한 비닐하우스. 상추밭 전체가 물에 잠겨 갯벌처럼 변했고 농작물은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단단하던 방울토마토도 물러져 출하는 엄두도 못 낼 지경입니다. 150mm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단시간 내에 쏟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막 물이 저쪽에서 막 콜콜콜 넘어 들어오고 앞에서 들어오고 하는데 아유 이거 못 막어 이거 할 길이 없어. 수확을 불과 사나흘 앞둔 수박밭입니다. 어제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서 아직도 물이 가득 차 있는데요. 이 비로 기껏 키운 수박은 이미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건 주택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나온 게 황틀 저것이 있어갖고 미끄러서 보조 이것쯤에 하다가서는 그다를 졸라다가 내가 갔었단 거. 현재까지 침수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는 100여 동. 면적으로는 축구장 10개 크기인 10헥타르에 달합니다. 농민들은 정확하지 않은 예보가 피해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기상청이 오후 5시 발표한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였지만 1시간 뒤 실제 내린 비의 양은 144mm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 것 같았으면 딴 물콜에 터놓고 준비를 했지. 그런 상황이 안 됐다고. 그래서 피해를 더 본 거지. 가뭄과 우박, 이번엔 폭우 피해까지 종잡을 수 없는 날씨에 농민들의 고통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부안여고 체육교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학생 정원을 감축하라는 징계를 받았지만 공식적인 사과엔 미온적인 모습입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고생 수십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부안의 모 여고 체육교사 A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데다 피해자가 많고 교단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혐의는 다 인정하십니까? A 교사의 금품 갈취 혐의는 이번 영장심사에선 반영되지 않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모 여고 2, 3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추가 개별 조사를 벌인 뒤 A씨 이외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교사 2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재단의 학생 정원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7개였던 학년당 학급수를 4개로 줄이는 대신 인근 특성화고의 상업개반을 순차적으로 인문개반으로 전환해 일반고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학생 감소와 선택권 확보를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재단에 대한 강력한 제재인 셈입니다.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성과 관련된 문제를 취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재단 측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미루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학부모님들 사이에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학생들 간의 갈등 부분도 약간 그런 징후도 보이고. 자정 노력에 소홀한 학교와 재단에 대한 도교육청의 제재와 경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수영 코치의 폭행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졸지에 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연맹이 출전을 제한했기 때문인데요. 무리를 일으킨 코치를 대회 심판으로 임명하려고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 수영부 선수 13명은 대회 출전을 앞두고 발만 동동 굴려야 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전주시장배 수영대회에 참가하려 해도 나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가 신청은 공문을 받은 학교에 한해 이루어졌는데 전주시 수영연맹이 접수 마감일까지 이 학교에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학교 폭력으로 무리를 빚은 팀이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그런 무리라고 보는 것 자체가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 아닐까. 사실 아이들은 열심히 수영한 죄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지난해 수영부 코치가 훈육 과정에서
학생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자 해당 코치가 사표를 내 일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연맹이 이를 이유로 애꿎은 수영부 학생들의 출전을 제한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리를 빚은 코치를 이번 대회의 심판으로 앉히려고까지 했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지도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제 규정은 있는데 무리를 일으킨 지도자는 심판으로서는 안 된다는 그 규정은 없어요. 수영연맹은 뒤늦게 출전을 허용했지만 연맹의 석연찮은 행보에 수영 꿈나무들은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젊은 여성만 골라 돌이나 유리병을 던진 혐의로 49살 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5일 전주 완산구에서 길을 가던 31살 A 씨에게 유리병을 던지고 여성이 항의하자 뺨을 때리는 등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젊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심을 촉구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법관 대표들이 결의한 의혹 조사가 막히자 공개적으로 내부 비판에 나선 겁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전국 법관회의에서는 대법원이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에 선을 그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 100인 중 1명으로 참석했던 전주지법 군산지원 차성환 판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린 글입니다. 차 판사는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거부했다며 사법부의 자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답답한 마음에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비공식적이고 자의적인 인사자료가 작성돼서는 안 되는 최후의 집단이 한다며 판사직을 내려놓을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개 청원은 10만 명 서명을 목표로 2차 전국 법관회의가 열리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법원의 관료화, 서열화 이런 내부적인 압력이 훨씬 더 중요한 이 독립성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블랙리스트 이것으로 나타나는 거고. 현직 법관이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법원 내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에 동조하는 시민들의 서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익산 백제 역사문화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동요의 주인공 백제무왕이 수도를 옮기려고 지었다는 7세기 왕궁터. 우리나라 최초 석탑이 있는 미륵사지와 함께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28년째 꾸준히 발굴이 진행돼 궁궐 담장과 정원 일부가 조만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발굴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당장 찾아오는 관람객들을 만족시킬 관광 콘텐츠 개발은 유네스코 등재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더디기만 합니다. 유적에 대한 설명은 딱딱한 내용의 안내 표지판이 전부. 왕궁의 위용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증강현실 복원 사업이 추진됐지만 슬그머니 무산됐습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부여나 공주가 대규모 체험시설이나 리조트 등을 갖추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것과 달리 익산은 연계 프로그램은 물론 식당이나 숙소도 없어 머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백제유적은 공주, 부여라는 인식이 여전히 많다 보니 수학여행지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역사하면 바로 공주, 부여, 익산으로 특히 익산에서 가장 중요한 완성체가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과서 체계가 확립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인한 보존과 개발에 대한 기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관광 전략과 함께 예산 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한중 산업협력단지 사업 발굴을 위한 후속 조치가 진행됐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6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협의회를 열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중산업협력단지는 지난 2015년 우리나라에서는 새만금이, 중국에서는 옌타이시와 옌청시, 후이저우시 등 3곳이 지정됐지만 아직 새만금의 가시적인 투자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소 회생 여부가 관심입니다. 오늘 아침 전주 MBC 시사토론에서는 군산조선소 회생 가능성을 주제로 가동 중단의 이유는 합당한지, 그리고 조선소 재가동은 가능한지, 그리고 정부의 지원 대책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정읍시립국악단이 오늘 정읍사공원에서 국악가요와 초청 공연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김제 하소 100년 축제 문화 공연으로 오늘 정수라와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하모닉 연주회가 마련됩니다. 전통적인 여성상이 강조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겨울 나그네를 클래식과 춤으로 해석한 공연이 내일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이 오늘과 내일 주말 가족영화로 애니메이션 도리를 찾아서를 상영합니다. 진안군이 농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을축제를 내일부터 30일까지 용담면 방화마을 등 5개 마을에서 진행합니다. 부안군이 청소년을 위한 틈새 놀이터 운영을 위해 오늘 중고등생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김제시립도서관은 오늘 올바른 책 읽기 방법을 알려주는 부모 독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제2회 국제바둑춘향 선발대회가 오늘부터 10일까지 춘향골 체육관 등 남원시 일대에서 치러집니다. 구천 교수와 모범찬양대가 함께하는 교회음악 세미나가 오늘 군산 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주말인 오늘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도내 전역에 50에서 100mm가량 내리겠으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0도, 군산 29도 등 28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